손 조심해라. 너무 무서워. 여기는 청호지 그 펌프장, 청호지 펌프장에 지금 펌프가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는 청호지를 와본 사람이라면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청호지 펌프장입니다. 일명 물이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쪽박인데 나는 왜 물이 나오는데도 한 번도 물지 않을까 싶은 그곳이죠. 그럼 이제 물발이 센 곳부터 물발이 약한 곳까지 천천히 이렇게 친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가 물지 않네 하면서 웜을 던질 예정이에요. 아우, 물발이 있어가지고 스피너 베이트가 중간중간 막 눕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란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물론 알짜리가 여전히 있는 곳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북한강 쪽 북한강 쪽이나 8호 뭐 이런데 아주 그런 곳, 추운 곳, 이런 곳 위주로는 아직 알짜리가 좀 남아있고, 대형 호수도 알짜리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봄이 빨리 왔던 곳들이라면 이제 슬 알짜리가 다 끝나고 뭔가 이제 알짜리 다음의 낚시로 넘어가죠. 산란 후기, 오늘 해볼 이야기는 산란 후기부터 초여름에 이르는 봄의 사악장. 이거 올해 너무 많이 울고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악장 얘기 그만하고 여름의 일악장. 그래도 완전 장판이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바람이 좀 부네요. 피디님은 최종 산란기가 끝나가면 어떤 낚시로 변화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산란기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두드러지는 낚시계의 변화, 동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스파, 에스파 아니고요. 야스파 형들이 갑자기 낚시들을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산란이 끝나서 잘 되는 거냐?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받쳐주다 보니까 밤에 낚시를 해도 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산란 후기의 첫 번째, 그리고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 두드러진 특징은 밤낚시가 활발해진다 라는 거예요. 타버터를 이용한 밤낚시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웜낚시도 밤낚시를 통해서 조과가 되게 많이 나오죠. 물론 그 전에도 밤낚시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잘 나오죠. 근데 폭발적으로 밤낚시 조행기가 늘어나는 시기가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과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만큼 여건도 좋고 밤낚시 하기가, 그래서 밤낚시 하는 조행기가 많아진다라는 게 이제 산란 후기에 인간 위치에서의 특징이고요. 낚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타버터 낚시들이 이렇게 좀 가능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틱 베이트도 있고요. 포퍼 같은 좀 클래식한 친구들도 요 시기부터는 잘 뭅니다. 이유는 얕은 곳에 생각보다 고기가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더워서 고기가 깊은 곳으로 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만져보면요, 수온을 재보면 뭐 아직 22도, 뭐 23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원한 거냐면요, 냉탕, 목욕탕 냉탕 있죠? 목욕탕 냉탕이 대충 한 20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 물이 아직 시원합니다. 그리고 베스가 가장 좋아하는 수온이 22도 전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베스가 제일 좋아하는 수온이 표층 수온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얕은 곳에 고기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밤낚시가 잘 되는 이유도, 타버터 낚시가 잘 되는 이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웨이크 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오는 웨이크 베이트들 많죠. 이렇게 딸랑딸랑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롤러처럼 딸랑딸랑 하는 이런 웨이크 베이트를 이용한 낚시들도 슬 되는 시기가 5월 말 6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타버터, 뭐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저렇게 마름이 뿅뿅뿅 올라오고, 여기가 청호지잖아요. 연밭으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 연도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싹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 말은 이제 수중수초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런 프로그라든지 깨구리라든지 개구리 같은 루어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특징은 산란이 끝나면 드디어 타버터의 시대가 열립니다.
네,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가 청호지에 있었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산지로 옮겨봤어요. 청호지는 저희가 카보토 낚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왠지 발음이 쭉 올라올 때 그 위에 뭔가 버징 그리고 개구리라는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 뻘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여기는 사산지인데요. 사산지도 농번기라서 지금 이 밑에 있는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한다고 시원하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이끼가 이렇게 아주 신선한 이끼가 젖어 있어요. 지금 빼고 있다는 거죠.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지금 시원하게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낚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베스의 산란기가 이렇게 농번기하고 겹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농지가 많은 곳에 오면 이런 배수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산란기 베스 낚시의 특징, 제가 산란 후기에 베스 낚시를 할 때 되게 좋아하는 채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석축도 있고, 그리고 안에 풀들도 좀 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스피너베이트를 감고 있지만, 저는 요 시기에는 좀 다른 루어들, 평소에는 많이 쓰지 않는 루어들 중에 그런 채비들 몇 가지를 되게 탁탁탁 꽂아서 쓰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러버지그입니다. 러버지그는 볼륨감도 충분하고,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느낌도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죠. 주로 보팅할 때 저는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렇게 직벽 같은 곳에 캐스팅을 해서 탁탁탁탁탁 일정 수심만 폴링을 주고 다시 감아서 다시 던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넷꼬리그입니다. 넷꼬리그 역시 멈낚시지만 이렇게 캐스팅을 했을 때 수직으로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폴링을 할 때 싱커의 무게에 따라서 폴링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기에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루어를 오래 보여주기 참 좋아요. 세 번째는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는 앞서 두 가지에 비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지그헤드 리그들 중에서도 가벼운 32분의 1이나 16분의 1온수 정도 되는 무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지그헤드 리그 역시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이렇게 질질 끌면 아무래도 이런 곳에 탁탁탁탁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직벽이나 교각 아니면 폐그물 이런 곳에다가 캐스팅을 해서 폴링만 쫙 보고 바닥에서 한 두 번째 움직인 다음에 다시 감아서 다시 던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루어를 캐스팅해서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형태의 루어들보다는 캐스팅을 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스피너베이트 감고 있는 여기는 석축에 안에 마름이 막 총총총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평평한 포인트 선정부터 이렇게 평평한 것들보다는 직벽이 있고, 그리고 깊은 곳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좋은 곳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산란이 끝난 베스는 지금 몸에 기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막 뭘 쫓아다니면서 바로바로 사냥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흐름이 좋고 가만히 있어도 베이트 피쉬가 들어오는 그런 곳들에 이렇게 머무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뭔가를 좀 먹고 나면 체력을 회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러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직벽들이나 직벽에 있는 곱부리들, 그리고 곱부리들 중에도 이렇게 좀 경사가 완만한 곳들보다는 경사가 이렇게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공략하다 보니 사용하는 루어가 러버지그라든지 넷꼬리그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웜리그를 이용을 해서 천천히 폴링을 주는 형태,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쭉 떨어지는,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에 이렇게 은신하고서 자기 회복하고 있던 고기들이 뭔가 흐름도 좋고 살랑살랑 들어오는 새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 고기들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먹자! 탁 먹고 걸려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산란이 끝나고 나서 회복을 하는 고기들은 어떤 스트럭처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수많은 스트럭처들 중에서도 물의 흐름이 좀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먹을거리가 좀 들어오는 그런 스트럭처에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낚시를 시작을 하죠. 그게 산란 후기의 낚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산란 후기 어떤 낚시를 해야 되냐, 베스 낚시의 전개 두 번째를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산란 후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베스가 있지만, 산란을 하는 베스, 산란을 마친 베스, 산란을 준비 중인 베스, 이 세 가지 중에 준비 중인 베스는 거의 다 소모가 되고, 이 산란 중인 베스들, 이 친구들도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전부 다 산란을 마친 베스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산란을 마친 베스는 어떻게 낚아야 할까요? 산란을 마친 베스는 기본적으로는 흐름이 좋고 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베이트 피쉬를 좀 얻기 쉬운 그런 곳들에 있다고 해요. 그런 곳들은 주로 수직 구조물이나 어떤 장애물들을 끼고 있는 흐름이 좋은 곳에 있다고 하니까, 대형 댐은 큰 곱부리들,
그런 큰 고뿌리들이 뭔가 이 강폭을 줄여주니까 그런 곳이 될 거고, 뭐 저수지들은 뭐 어떤 채널들, 그리고 뭔가 흐름이 생길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곳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렇게 물이 콸콸 떨어지는 거기를 갔던 거예요. 강 하구에 있는 간척지들은 그런 수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유리해지는데, 그런 곳에서 어떤 루어들이 이제 조금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봄에는 이렇게 그냥 프리리그나 저크베이, 스피너베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루어를 메인으로 저는 낚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뭔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즌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주로 웜채비들은 러버지그나 렉고리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어떤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잘 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형 호수나 이런 뭐 대형 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루어로 낚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갑자기 이거 왜 옛날만큼 안 물지? 이런 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크베이스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크베이스는 꾸준히 고기가 나오기는 해요. 여전히 얕은 공간에 고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극초봄, 그러니까 수온이 막 오르던 그 시기, 8도, 9도, 10도 이때에 비해 저크베이스에 생각처럼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가 간혹 입질을 해도 이런 고기들이 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이제 효율이 캐스팅 횟수 대비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루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봄에 그렇게 덩어리들을 덜커덕 안겨주었던 스피너 베이트도 점점 작은 고기들로 이제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응은 뭐 여전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왠지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유는 제 생각에는 큰 녀석들은 이미 산란을 끝내고 회복기로 접어들어서 그런 루어들을 쫓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피드한 낚시들보다는 좀 정적인 낚시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낚시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뭐 무빙 루어들은 좀 별로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무빙 루어들 중에서는 이제 좀 볼륨감이 있는, 여름철을 넘어가면은 고송기로 넘어가긴 초입이잖아요. 이때부터는 뭔가 크랭크베이트가 저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보다 조금 더 좋은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왕왕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저크베이트 시대는 갔고, 스피너베이트도 약간 부진한 가운데 크랭크베이트나 탑워터처럼 이렇게 뭔가 존재감이 확실하고 베스를 끌어들이는 힘이 강력한 그런 루어들이 조금 더 이런 쏘감 라인에서는, 던졌다 감는 라인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웜채비들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ATG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인치 매치를 주로 사용하던,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사용하던 저의 낚시가 딱 산란을 끝나는 걸 기준으로 4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웜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큼직큼직한 웜에 조금 더 반응이 좋은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베스들 기준으로 말고 덩치가 좀 되는 베스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게 한 40cm 정도쯤 되는 베스잖아요. 그 정도쯤 되는 사이즈들은 조금 더 큰 먹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게 또 요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봄에 많이 사용하던 저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이런 루어들에서 약간 크랭크베이트과 탑워터의 루어로 좀 넘어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웜도 내가 사용하던 것들 던져서 바닥을 이렇게 끌어오던 느낌에서 던져서 폴링을 주는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좀 변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대담하게 크게 웜도 좀 크게 사용을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산란기 낚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산란 후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산란 후기가 되면 잔챙이도 조금 보이고, 뭐 타워터 루어들에 대한 낚시도 되고, 뭐 밤 낚시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크베이트나 뭐 스피너베이트에 잔챙이도 좀 물어주고, 산란 후기구나.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스를 낚아보면요, 베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통통하고, 마치 누가 봐도 알이 가득 찬 것 같은 이 베스가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이런 베스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긴 베스가, 저는 잘 안 되네요. 그런 베스가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요. 커도 이제 홀쭉한 베스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란 후기, 뭐 SNS를 봐도, 블로그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다 산란 후기는 언제냐는 거죠. 조금 전에 산란이 끝난 거 알겠어요. 뭐 언제까지냐? 글쎄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산란이 뭐 계속 늘어지면 뭐 더 길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저쪽 북쪽, 경기 북부 그쪽, 제가 예전에 화천 이런 데 가서 낚시하니까 6월 달에도 알짜리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라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산란 후기의
메타는 장마입니다. 장마가 올 때까지는 산란 후기 낚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장마가 좀 마른 장마가 돼서 비가 조금 덜 오고 바로 고소온기로 넘어가는 그런 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고소온기 앞가지를 자를 때 그 고소온기를 딱 자르는, 왜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무더위 앞인 장마까지가 산란 후기라고 딱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5월 23일이죠, 피디님? 요때부터 제 생일이 6월 21일이거든요. 6월 21일이에요. 이런 낚시들이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엄낚시들은 딱 요 시기에 되게 잘 먹히는 이런 종 움직임, 떨어지는 폴링에 의한 낚시는 요 시기에 되게 효과적이고요.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탑워터가 가능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한 루어들이 잘 먹는 시기는 꾸준히 유지가 되죠. 하지만 장마 끝나고 고소온기가 오면 또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런 거 유의하셔서 낚시하면 즐거운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좋아해.